지금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실 겁니다.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는데 왜 힘은 그대로일까요? 고기 드시고 계시죠? 두부도 드시고 우유도 챙기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면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단백질을 쓰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근육이 살아나는지, 실제로 70대 어르신의 걷는 힘을 되살린 방법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 속도는 60대가 되면 더 빨라집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기운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처럼 힘이 잘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 다음 단계는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붙는 느낌이 달라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자주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이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게 되면 회복까지 평균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활동량은 줄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우울감과 인지 저하까지 겹치면서 회복의 고리는 점점 끊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나서부터 삶이 달라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점은 대부분 근육 감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닙니다. 드신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 질, 타이밍, 조합,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근육으로 바뀝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챙겨 드셔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뵌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살 무릎 통증과 전신 무력감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30g도 되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었으니 필요한 양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건 남들보다 더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먹는 방식이 전부 어긋나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떤 종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몸에서 쓰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단백질이 몸에 주는 5가지 핵심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회복과 낙상 예방입니다. 시니어에게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 걷고 서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생기며 작은 부상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두 번째, 심장과 혈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혈관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 속 특정 아미노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덕분에 심장은 덜 힘들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쉬워집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혈당 안정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가 늦어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식사 순서만 바꿔도 공복 혈당과 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 기력 회복과 만성 피로 개선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수가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 이 공장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오후 무기력, 아침 피로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입니다. 우리 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물질 역시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깜빡깜빡하는 증상, 집중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정확한 섭취량입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체중 1kg당 약 1.2에서 2g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약 72에서 120g이 필요합니다. 이 양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대부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 시간대와 가벼운 운동 후 30분 이내. 이 두 시간대는 단백질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산책 후 또는 스트레칭 후에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구성 비율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산물과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는 방식이 시니어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고기만 집중적으로 먹는 식단은 소화기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단백질입니다. 가공육, 짠 고기, 튀긴 고기류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혈관 부담 요소에 가깝습니다. 보충제는 식사를 대체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식단의 예시입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과 나물, 저녁에는 두부와 국 위주의 식사. 이 구성만 유지해도 대부분의 시니어는 필요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50대 이후 근육은 가만히 두면 매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앞으로의 기력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생활 안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